자, 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절차에 대해서 수용 재결 절차 위주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보상금의 많고 적음, 요게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이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이때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우리는 잔여지라고 합니다. 이 잔여지에 대해서 자주 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수용 청구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그럼 잔여지에 대해서 먼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여지란 말 그대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합니다. 옆에 그림을 제가 한번 단순화해서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사각형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토지의 중심을 관통해서 도로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토지, 그게 바로 편입 토지죠. 이 편입 토지는 당연히 정당하게 보상되겠지만, 양옆으로 있는 잔여지, 남은 토지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되버려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걸 잔여지라고 합니다. 양쪽 남은 토지. 예. 우리 그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를 가진 수용민 가운데 그 잔여지의 가치가 증대될 수도 있죠. 당연히 이런 경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맹지인 토지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도로가 우리 토지를 조금 먹고 맹지에서 탈출한다면 남은 토지는 아주 쓸모있는 토지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는 뭐 잔여지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토지가 좋아졌으니까요. 문제는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때가 문제죠. 현행 그 토지보상 법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잔여지를 매수하게 되는 경우 가해 비용이죠.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법령이 정한 요건을 보면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따라서 항시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거니 못해준다거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 정당 보상의 원칙이 배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밑에 제가 잔여지 수용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그 요약해서 표시해 봤는데요. 법원 판결 중심으로 요약한 겁니다. 우선 그 잔여지 수용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기초한 손실보상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 정당 보상에 기초한 거 맞습니다.
근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성격은, 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성격은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즉 요건을 구비했다면 수용 청구할 경우 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인데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상 현장에서는 이 요건의 구비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거죠. 예. 이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는 그 행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공익사업의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의 성격은 제척기간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까지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나온 내용이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 74조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요약하면 이렇게 5가지로 조금 요약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일 것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어야 됩니다. 가족 소유는 안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여야 되고요. 일단의 토지, 필지는 관계없어요. 여러 필지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한 서너 필지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다면 그 일단의 토지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 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됩니다. 대지인 경우는 예를 들면 건축물의 건축이죠. 대지의 사용 목적은. 그런데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찌그러졌다든지 부정형이라든지 건축물을 도저히 짓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인 경우는 농사짓기 곤란한 경우죠.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는 우선 수용 청구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청구하고 그 매수 청구 절차가 협의 절차죠. 쉽게 얘기하면. 네 번째는 사업 인정 이후여야 됩니다. 이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수용권이 발생 안 됐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그 행사 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 그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이건 주관이 많이 판단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보면은 이거를 조금 구체화해서 판단 기준을 한 3가지 정도 열거하고 있어요. 보시면 대지와 농지를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농지로서 요즘 농사를 기계로 짓는 시대니까요.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를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런 세 가지를 시행령에서 판단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대지와 농지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잔여지 수용 청구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달라, 이렇게 먼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매수 청구하는 자체가 협의 절차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때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거부할 경우, 그때 비로소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입토지의 경우 재결 신청은 지금 현행 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잔여지 수용 청구는 그렇지 않아요. 토지 소유자도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입토지하고 큰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제 요건 심사를 할 테고요. 그 요건 심사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재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그 잔여지 수용 가격은 편입토지 보상가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소유자가 됐든 시행자가 됐든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상 절차하고 마찬가지죠.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용 재결서죠. 30일 이내에 그 재결한 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의 신청은 반드시 걸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임의 절차예요. 그래서 뭐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에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관할 지방법원, 서울의 경우는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의 신청을 한 경우는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에 하게 되면 각하되겠죠. 절차를 좀 살펴보셨고요. 자주 혼동을 하시는 매수 청구와 수용 청구를 간단히 비교해서 좀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격은 매수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 취득이죠. 사법 민법상 매매에 해당됩니다. 이때 시행자가 매수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 뭐 민법상 매매에 해당됩니다. 반면 수용 청구는 수용이죠. 강제 수용,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상대방이 확연히 다른데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는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용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죠. 자, 시기는 매수 청구는 사업 인정 전에도 할 수 있고요,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 청구는
사업인정 후에만 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정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니까 당연히 사업인정 후에만 수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행사기간은 뭐 동일합니다. 공사 완료일까지 매수 청구를 하든지 수용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타 말씀드린 대로 수용 청구는 매수 청구가 선행돼야 돼요. 매수 청구 했는데 매수를 거부한 경우 이때만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협의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수용 청구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 소개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 상록행정사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 요것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행정사입니다.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것들을 그 단연간 취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례들도 많이 접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겸비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 행정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접했던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인 사례, 또 법원의 판결례 이런 것들을 다 수시로 놨어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그 보상 과정에서 처음 당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쟁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는데요. 언제든지 방문하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이 보상 절차라는 게 그래요.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내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죠.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여러분, 오늘 그 영상이 잔여지를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는 이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